안녕하세요. 데이어부터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자체 이슈 그리고 오너리스크 관련해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최근까지 이 매각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또 오너리스크가 또 발생을 했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매각설이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매각 가능성과 그리고 이 윤곽은 좀 언제쯤 나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매각이 됐을 경우 그리고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매각 조건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매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이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 SK라는 이름을 떼고 분명히 사명을 변경을 할 건데, 만약에 매각이 되면은 어디에 매각이 되는지, 누가 과연 이 SK 아이테크놀로지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명이 변경한 뒤에 기존에 이제 SK가 지금 이 분리막 사업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막 기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 조건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지금 이 해당 기업의 매출 비중이 SK 기업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향후 몇 년간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을 SK 쪽에서 뭐 매입을 하겠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매각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각이 되지 않는다,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크겠죠. 지금 분리막 같은 경우는 그 북미 진출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기업이 이제 뭐 진출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사실 이 분리막 쪽에서 좀 이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기업과 이제 경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리막 쪽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SK 아이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WCP도 지금 같은 분리막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 이 매각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다 똑같아요.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SK 그 내부자가 아닌 이상,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는 그냥 50대 5입니다. 그냥 5대5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맞추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일단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매각 가능성 관련해서는 방금 조금 살짝 말씀을 드렸고, 윤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과연 그러면은 이 SK 아이테크놀로지의 매각 유무는 언제쯤 나올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사실 6월 달에, SK가 6월 달에 정확한 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6월 25일 전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진행이 되냐? 바로 확대 경영 회의죠. 확대 경영 회의. 이제 여기서 이걸 통해서 뭐 리밸런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죠. 뭐 사업 개편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 오너의 보유 지분 조정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가능성들이 아마 이 확대 경영 회의를 통해서 다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아마 해당 리스크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불확실성 요소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SK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일단은 배터리 쪽 사업은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배터리 쪽. 근데 이 배터리라고 하면 SK온이겠죠. 왜냐면 SK온도 이제 뭐야 이거 상장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는 2026년까지 상장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지분 매각을 해야 돼서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얘네는 아마 26년까지 IPO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가져가겠죠. 근데 문제는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사업적인 부분들도 좋지 못한 상황이고 실적 부분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지는 저도 정확하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있을 이 확대 경영 회의에서 결과를 어떻게 가져갈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단어들, 뉘앙스, 뭐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지고 가는 이 스탠스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지금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섣불리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일단 열어두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이슈를 좀 살펴볼 건데, 저는 사실 이 개별 이슈를 통해서 이 매각 관련해서는 좀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사를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고체 전해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죠. 뭐 분리막 기업인데 고체 전해질이 갑자기 왜 나오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체 전해질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SK온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제 황화물계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뭐냐면은 황화물계랑 황화물계 글씨가 좀 이상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황화물계랑 그리고 산화물계 고분자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은 황화물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래서 SK온도 아무래도 이 황화물계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이 SK온에서는 사실 지난해에 이 고체 전해질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허까지 지금 국내외 특허 출원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 전고체 전해질을 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제가 두 개의 방식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SK온에서 개발을 진행을 한 거는 이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황화물계의 이 고체 전해질을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SK온 같은 경우는 이 SK 아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관관계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으로 사실 봤을 때 확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각 가능성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 SK 아이테크놀로지는 가져갈 만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결정은 SK온에서 하겠지만, SK에서 하겠지만 이러한 추측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차트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엔벨로프 하반선을 계속해서 좀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엔벨로프 선을 닿은 상태에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CCI가 다시 이 과매도 구간으로 돌아서면은 이 엔벨로프 하단선을 타고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굉장히 중요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지 그 여부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은 뭐 개인들의 매수세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이랑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다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12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 물량이 좀 남아있는 상태긴 합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거의 한 25만 주 정도, 그리고 아직까지 매도를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JP 모건도 10만 주 가량, 그리고 메릴 린치도 9만 주 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큰 폭의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가 다소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사업 재편이 진행이 되는 6월 말쯤에 진행 예정인 이 확대 경영 회의 그 전후로 해서 아마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 내용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현명한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